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선거무효 소송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요게 지금 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즉 민경욱 의원 전 의원 쪽에서 주장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 본 겁니다. 요 보시면은 투표 단계에서 미리 투표 결과 후보자별 투표수의 대강을 확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투표 단계에서, 이건 사전 투표 단계인 것 같은데요, 선관위 서버를 먼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수를 부풀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조된 불법 사전 투표지를 다량 제조한 다음에 사전 투표함에 미리 투입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단계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먼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관위 서버를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투표된 실물 투표지에 대해서 개표 상황표 수치랑 결과 공표 수치를 모두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된 자기가 처음에 아까 투표 단계 1번에서 목표했던 수치에 근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개표 이후에 증거 보전 이전에는 요게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수치가 잘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사전 투표지를 또 급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치에 맞춰가지고 봉인된 투표함에서 넣어졌던 투표지를 빼고 자기들이 위조한 투표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게 원고가 주장한 부정선거의 논리입니다. 요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조작과 불법 투입이 지금 몇 번이 이루어져 있냐면 대략 한 5에서 6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사무총장으로서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거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표 단계에서 이미 다 확정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개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분석이 다 끝나는 건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투표 단계나 분류기를 조작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표장이나 투표장에서 뭔가 어떤 조작을 하면 모를까, 그 개표 상황표가 확정되는 순간 다 끝나는 건데 그 이후에 뭐를 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 이론이 성립하지를 않으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투표나 개표 현장에는 정당 후보자들이 선정한 참관인들이 4명에서 8명 투표소마다 들어가게 돼 있죠. 네, 법상으로 참관인, 참관인 최소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규정되어 들어가게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자가 각각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런 각각의 이해관계인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저런 투표 조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이 쉽게 동의 못하는 이 시나리오 구조거든요. 거기다가 잠시만요. 거기다가 바로 이 대법원 사건에서는 그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사전투표용지 일련 번호 QR코드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도 또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전투표지 45,565표 요거를 부정투표를 주장하시는 분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검증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랑 다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이 선거 소송을 통해서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판단이에요. 네. 그런데 선관위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합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요.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자기의 비상계엄 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 내용 전부 다 방금 보여드린 그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전부 다 제기된 의혹입니다. 즉 아까 증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전부 다 21대 총선에서 문제된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증인이 사무총장으로서 치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있었나요? 저는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나타났고
그 국정원 컨설팅 과정에서도 이 서버의 보안이 취약했다는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정 과정을 치르면서 다 개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시비 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22대 국선에서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 보안 대책을 다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부족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CCTV 투표함 24시간 CCTV 전부 공개 조항이나 아니면 수검표 과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과정, 투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냐. 예.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거기까지만 일단 좀 듣겠습니다.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피청구인은 검증을 하고 대법원에서 감정 절차까지 진행됐던 확정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증인께서는 30여 년간 지금 판사로 재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피청구인 역시 법조인이셨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청구인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5일자 자기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21대 국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법원 판결로 그 사안은 전부 밝혀졌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한 가지만 예.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은 지금 피청구인은 계속 주장하는 게 증인도 인정하시다시피 21대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해서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21대 선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과거의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또 당부받은 것도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제 157조, 158조 잘 아실 거예요. 투표관리관은 투표 용지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인, 즉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거는 잘 아시죠? 법상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규칙으로 인사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에 명백하게 법 취지 자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투표관리관의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봐서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규정을 가사,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장은. 법이 우선입니까? 판결이 우선입니까? 법의 해석 권한은 법원, 헌재에서 갖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개선되지는 않았죠? 규칙은 그대로 있고요. 22대 국선 때도 법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법대로는 못하는 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규칙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신은 법률이 규칙에 따라서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겠습니다. 하면 대법원 판결과 헌재를 부정하시는 내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그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시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